자, 오늘 4월 7일 이제 시장 정리 방송,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향후의 전략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일단 부탁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영상들은 항상 이제 5시 반 정도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5시 반 잊지 마시고, 시장이 열릴 때는 항상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이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주식할 때는 그렇진 않은데 실생활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슬리퍼 하나 샀죠. 화장실 슬리퍼가 이제 하나 필요해서, 오피스텔에 화장실 슬리퍼가 필요해서 하나 샀는데, 이렇게 이제 곰돌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걸 샀더니 온 거는 어떤 게 왔다? 요만한 게 왔어요. 손바닥만 하죠. 제가 신어야 되는데 손바닥만 한 게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딱 요만큼, 전혀 신을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와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쁘긴 합니다. 이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쇼핑할 때 저는 맨날 실패를 해요. 쇼핑할 때 맨날 실패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식할 때 좀 실패한다라고 해서 당황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도 쇼핑할 때 실패를 한다고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부터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묘한 거는 뭐냐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사실은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는 시장의 심리 자체가 자꾸 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매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에 오늘 저가가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양대시장 전부 다 물량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양대시장 모두 저점 깨지 않고 또 달리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 오전에는 다시 또 종목 공략을 하고 시장 흐름대로 그냥 계속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제 IMF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부터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990년 이후로 최저 성장률을 일단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향후 한 3년 동안, 한 5년 동안 거의 3% 선 정도밖에 성장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IMF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어떻게 성장을 했냐 하면은 한 3.8% 정도 성장을 계속 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3%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묘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장하는 부분의 절반은 또 누가 성장을 하는 거냐 하면 인도하고 중국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좀 그래요. 인도하고 중국은 성장을 해봤자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기가 좀 애매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집어넣고 자금 빼기가 좀 어렵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니까 예전에 대기업들이 막 뒤벼지는, 망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막 올라오는 약간 막 그런 순환의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투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한 90% 정도가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모양을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심상치는 않기는 합니다. 캐나다가 금리 동결했죠. 호주도 동결했죠. 그 다음에 인도도 동결했어요. 근데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지금 동결했는 부분이 뭐 이게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가 쫙 올라가다가 동결을 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약 피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피크를 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잘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이 없었다가,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긴축에 대한 부담감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업을 당하게 되면은 실업 수당을 청구하게 되죠. 이걸 보면 얼마나 실업자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그래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래 이번에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10% 더 이상 늘었어요. 22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신청했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 경기는 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대기업들 쪽에서는 대규모 감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차라리 초점을 맞추고 있냐 하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돼 경착륙 하는 거, 이런 부담되는데 라는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지금은 그러면은 뭐 지금 금리가 일단은 우리도 미국도 동결할 가능성이 일단 높겠네. 사실 이제 그제 얘기가 나왔던 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로레타 메스터라고 하는 클리브랜드 페드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월달 금리 올릴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얘기 자체를 미국에서는 원래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이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는 자 그래 그러면 금리를 동결을 해 그러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이 다시금 또 오르는 묘한 거죠. 그렇죠? 항상 중요한 것은 같은 걸 보고 시장은 항상 다른 걸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춘추다시전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게 있죠. 옛날에 어떤 그 후궁이 자기가 먹던 사과를 왕한테 자 네가 먹어라 이러면서 카메라 밖으로다가 네가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과를 준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무엄한 사람을 봤나 어떻게 자기가 먹던 걸 왕한테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얼마나 이게 맛있었으면 자기가 다 먹고 싶을 터인데 나한테 주는 이러한 충심 야 이거는 본받을 만해 뭐 이러면서 막 상을 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후궁이 이제 나이가 들고 약간 이제 총애를 잃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옛날처럼 총애를 받고 싶어서 자기가 먹던 걸 갖다가 왕한테 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서 줬더니 왕이 이제 그때는 뭐라 그래요?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봐라 지가 먹던 걸 날 주네 이러면서 더럽게 뭐 이러면서 매우 차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같은 현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시장을 보실 때 뭘 자꾸 체크를 하냐 하면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주식에서 수익을 날려고 할 때는 이 관점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걸 갖다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오늘 삼성전자 잠정실적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 감산 얘기를 해. 감산하면은 그럼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감산하면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판단해요? 감산하면 전체적으로 메모리 부분에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나네? 라고 판단하고 향후에 중국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겠네? 라고 판단해버리니까 주가가 오른다 빠진다 올라버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투자 못합니다. 아니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못해요. 투자하고 트레이딩은 좀 다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시장이 오르면 그 안 좋은 부분을 다 반영하고 올라가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같이 타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트레이딩의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요번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쉬겠죠. 이제 부활주 휴장이 일단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러한 시도 자체가 월요일날 일단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번에 반등하면서 이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고점이 12,27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12,270포인트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오늘 오전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는데 조금 묘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좀 강세 움직임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단순히 한국 시장만 일단 보실 게 아니라 외국의 어떤 흐름 자체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T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계속 오르고 있죠.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저항선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강한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IT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 두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 두시고 지금 보시면 추세 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추세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강한 저항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보면은 하락 추세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은 이미 돌파가 돼 있는 모습이고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죠. 하락 아니에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은 패턴이긴 패턴인데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폭이나마 계속 높이고 있는 양호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인텔 잘 못 가는 인텔마저도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등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가 잘 팔리면 한번 생각을 하실 게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죠.
반도체가 어디에 올라가요? PCB 위에 올라가니까 PCB도 잘 팔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하고 PCB하고 붙이는 게 뭐죠? 리드 프레임이 붙죠. 그렇죠?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솔더볼이 붙으니까 요 관련된 종목까지 그냥 뭐다? 세트로 그냥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반도체 이런 부분이 AI가 됐든 아니면 로봇이 됐든 이거 제어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화면이 필요하죠. OLE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시장성 자체가 확장이 되는 모습들도 일단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 기존에 LCD 사용하던 부분도 OLED로 다 바뀌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관심을 가지라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오늘 아침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서 일단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이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터졌던 가격권 저점이 깨지면은 일단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고, 하락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가 저점이 일단 되어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깨지면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깨지지 않고 그냥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점 수준이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 거래소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그냥 지속하는 모습으로 판단하시고 859포인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859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그냥 계속 가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아놓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요분은 얘도 돌파는 했죠. 돌파는 일단 해놓은 상태고, 현재로서는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박스는 아니에요. 고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전거래, 이 저점이 어제 저점이 2458포인트였는데 2458포인트 깨지면 내가 물량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깨지면 패턴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는데 여전히 패턴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상승하는 부분에서 미국 시장 없이 우리 시장만으로 만약에 2497포인트가 돌파 안착해서 종가 기준으로,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마감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 시장이 예상외로 강세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계륵 좀 비슷해요. 계륵.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가는 쪽으로 그냥 몸을 맡겨서 바람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연어가 아니니까, 그쵸? 연어가 아니니까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임대로 그냥 한번 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지수권은 2497포인트, 2498 정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2500 밑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498포인트에서 위에서만 마감을 하면 시장은 일봉상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성 자체를 위로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얘기를 할 때 IMF에서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아까 이제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갈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제 2009년도 시장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인데요. 유럽은 아직 그 전쟁도 끝나지 않았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가만히 보면 이때가 뭐냐 하면은 이때가 이제 팬데믹 터지기 전이고, 이때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폭락을 했던 자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 양쪽 하나 쫙 펴다가 우크라이나 전 터져서 한 박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 터지고 이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위치를 보면 거의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죠? 우리 시장은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여기 있는데 얘는 벌써 이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 해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 관련된 매수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중국 경기가 예상외로 일찍 좀 상승을 하면 우리가 중국 관련된 대중국 무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IT를 보거나 반도체를 보는 것도 사실은 중국 관련 모멘텀 때문에 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향후에 나오는 중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조금 더 좋게 나오면 IT도 좋고 심지어는 벌크가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이 무조건 아래로 간다, 무조건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이제 미국 시장 움직였던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 안에 종목들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좀 의미가 있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여전히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제까지 갈 건지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긴 했어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하는 걸로. 그죠? 오늘 종가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 이게 너무 뭔가요? 너무 성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차피 주식 투자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되고, 한국경제TV가 2022년 6월달부터 제가 출연을 했으니까 지금 2023년 4월달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21년이 되네요. 꽉 채워서 21년이 되는데, 그동안 했던 부분이 이게 딱 응집이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 종가 전에 저거 이탈 안 하면 이때 홀딩이죠. 다음날 요거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그쵸? 깨졌나 안 깨졌나? 안 깨졌죠. 다음날 요거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다음날은 요거 종가가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라고 가는 거죠. 아니, 신경 자체를 안 써요. 원래는 종가가 안 깨지면 신경 자체를 안 쓰고 있다가 종가 깨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종가 깨지면 그때부터 고민하지. 안 깨졌죠. 여기가 종가니까. 그쵸? 저가가 안 깨지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이때도 안 깼죠. 그쵸? 안 깨고 여기만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만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셔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갈지를 고민하지 말고 안전바지 일단 챙겨놔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가 안 깼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끌고 가다가 깨지면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깨지면 팔지 말지는 그때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팔 타이밍이 없죠. 팔 타이밍이 없고 오늘도 팔 타이밍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냐면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48,000원부터 시작해서 84,000원까지 올라오죠. 거의 한 100% 정도 수익 나는 부분이 일단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부분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SK하이닉스도 좀 반등이 강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종목을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일봉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 위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아래쪽에서 이걸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중을 치는 형태는 일단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쵸? 바닥이 두 개, 이중 바닥.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중 완성이 돼야지 공략이 가능하고, 공략한다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떻게 만들어낼지, 어떻게 돌파할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 오늘 일단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시작해서 한 65,000원 정도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죠. 오늘 딱 65,000원까지 왔어요.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 전문가라면 65,000원 돌파 이전에 매수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은 해드린 지가 꽤 됐는데, 그죠? 다른데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제 해놨는 걸 보면 반도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원래 초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좋아요 라는 얘기로 제가 바뀌었죠. 그때 가격이 지금 한 55,000원 언저리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내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얘는 박스로 갇힙니다. 매수 타이밍이 되지가 않는 거죠. 박스로 갇힐 거니까. 내일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네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상방으로 완전히 방향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가 일단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65,000원 위에서는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63,8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해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아직은 아니죠.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LG생활건강이 지금은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력이 지금 한 7위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좀 높았는데 7위까지 떨어졌고 중국의 로컬 화장품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LG생활건강이 예전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약간은 모르겠어요. 약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주가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뭐 상승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지금 보면은 이전 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도 갈 수 있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박스로도 움직일 수 있긴 합니다. 박스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위쪽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럼 얘가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치고 올라가면 그냥 박스로 일단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박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직사각형 만들어지죠. 무리 없습니다. 무리 없으니까 관심은 가지시고 이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게임주들 중에서 넥슨 게임즈는 저번에 우리 11시에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말씀해 드렸어요. 오늘도 한 12%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머트리얼즈도 오늘은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타고 있으니까 하나머트리얼즈도 뭐 관심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 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41,9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41,900원 깨지면 조금 늘렸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1,900원이 안 깨지면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심택이라든지 하는 PCB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반도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죠. 어차피 반도체만 잘 팔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팔리면은 반도체 옆에 붙는 리더 프레임도 잘 팔려야 되고, 반도체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PCB 관련된 부분도 잘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택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PCB 관련된 종목군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하나의 호재 악재를 두고, 어떨 때는 하나의 정보를 두고, 어떨 때는 그걸 호재로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걸 악재로 볼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매매하는 아니면 그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수익 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일단 부탁을 드리고, 모르겠어요. 지금이 한 150명 정도 부족한 그러한 상태인데, 7,300명이 되면은 바로 지금 7,182명, 120명 정도 부족하네요. 7,300명이 되면 유튜브에 구독이 7,300명이 되면 주말에 바로 좀 이렇게 꿀팁 하나 또 교육 동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